물러서지 마라. 반드시 바람이 약해질 때가 온다. 그런데 저에게는 좀처럼 그런 지혜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아요.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자 사이토시는 홈런을 노리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아이디어는 횟수가 중요해. 방망이를 1000번 휘두르면 한 번 정도는 맞겠지? 한 번 더 휘두르지 않은 채 홈런볼이 오기만 기다린다고 해도 휘두르지 않으면 결국 맞힐 수가 없어.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나올 것도 나오지 않게 되지. 힘을 줘서 나오는 건 똥뿐이란다. 아, 내 아이디어가 똥이란 말인가? 아이디어는 횟수가 중요하니 뭐든 떠오르는 대로 입에 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고심 끝에 내놓은 아이디어가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많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탄력이 붙으면 참신한 발상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이토시는 그렇게 허공에다 연신 방망이를 휘둘러대면서 상품명을 생각한다고 한다. 그래서 마루칸의 독특한 상품명이 탄생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토록 절묘하고 유머 넘치는 감각을 갖고 있는지 나와 같은 범인은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마루칸의 대히트 상품 슬림 도칸의 이름을 정할 때도 사이토시가 써낸 후보작의 수는 엄청나게 많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기억하기 쉽고 메시지 전달력도 좋은 슬림 도칸이 정답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도칸 쪽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큰 화장품 회사처럼 모든 가닥 하나로 가로로 표기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겐 얼굴 파워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히자코시 겐키가 나왔을 때는 모두 쓰러져 버렸다. 히자는 무릎, 코시는 허리, 겐키는 건강. 나 같은 풋내기는 후보작을 1000개 내놓은들 이렇게까지 전곡을 찌르지는 못할 것 같다.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도 그렇지만 만사형통의 유일한 방법은 성공의 결정타 따위는 없다라는 것이 사이토시가 늘 강조하는 바이다. 장사라는 것은 단번에 짠 하고 성공할 수는 없어.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에스테숍을 시작할 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었다. 이른바 에스테 전문점은 모두 대기업 제품으로 도배되어 있었으므로 거기에 과연 마루칸이 뚫고 들어갈 틈이 있겠냐는 것이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 개의치 않고 계획을 추진하던 나에게 사이토시는 이런 말을 해줬지. 코트 깃을 꼭 붙잡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버티는 거야. 순간적으로 바람이 약해질 때가 있을 테니까 그럴 때 한 걸음 내디뎌. 바람이 다시 거세지면 또 가만히 견디고 있으면 돼. 또다시 문득 바람이 약해졌을 때 또 한 걸음을 내디뎌. 물러서지만 않으면 된단다. 속력을 내어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것보다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게 더 중요하지. 끈기 있게 버티고 있으면 반드시 바람이 약해질 때가 온단다. 사이토시는 이런 말도 해주었다. 우리 상품과 장사 방식에 자신감을 가져. 상대가 대기업이라고 해서 약해지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어. 현재의 에스테 업계, 화장품 업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야. 다른 에스테숍에 가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야 하고 대기업은 어차피 샐러리맨의 집합체야. 상인이 마음 먹고 덤비는데 진리가 없지. 사이토시의 상인혼을 느낄 수 있는 말이었다. 내가 광고지로 실패했을 때는 대기업에 대한 콤플렉스가 남아있었는데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에스테숍은 시범 운영하면서 우리 스태프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정말 유쾌한 기분이었다. 손님과의 피드백에 모두가 충만감을 느꼈던 것이다.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니 우리 숍이 획기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고 결과가 좋다고 하니 더욱 유쾌한 기분이었다. 에스테 서비스를 도입한 점포 판매는 오사카에서도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시범 운영을 한 한두 개 점포가 모두 성공한 것이다. 사이토 씨의 곧사인으로 다른 마루칸 대리점도 빠짐없이 동참하게 되었고 각 대리점이 직영점의 경영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점포 영업으로 인한 장점은 또 있었다. 통판을 통해 통신 판매를 통해 획득한 고객들과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통판 단골들은 점원과 직접 대화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포가 가까이 있으니 친밀감이 더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직영점에서 축적된 노하우는 얼마 안 있어서 외부인이 마루칸과 계약을 맺고 특약점의 형태로 점포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도 크게 참고가 되었다. 78%는 담당 지역에 속속 점포를 열어나갔고 나고야, 오미야, 지바, 반년 사이에 나는 직영점을 16개나 늘렸다. 성공이란 이런 것인가?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철새처럼 함께 저 멀리 높이 날아가다. 끝까지 함께 무리지어 날아가는 철새처럼. 나는 상인이지 기업가가 아닙니다. 사이토 씨는 늘 이렇게 말한다. 물론 주식회사 긴자 마루칸의 사장으로서 마루칸 전체를 통솔하고 있으므로 우리들 사이에서는 대사장이라 불리고 있다. 경영자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큰 장사를 하게 되었어도 상인으로서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이다. 1억엔 규모의 장사 이야기를 할 때나 만엔 규모의 장사 이야기를 할 때나 그의 발상은 똑같다. 경영 이론 등을 보면 돈이 돈을 번다고 하죠. 하지만 상인의 돈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상인은 지혜를 돈으로 변하게 하죠. 사이토 씨의 상인으로서의 탁월한 지혜가 경영으로 집약된 것이 철새 경영이라는 방식이다. 철새 경영은 정말 대단하다. 나는 에스테 서비스를 도입한 점포 판매를 경험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그 힘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철새는 편대를 쥐어서 비행한다. V자형으로 무리지어 날아가는 철새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선두의 새가 날개를 퍼덕거리면 그 뒤쪽에 상승 기류가 생긴다. 이 상승 기류를 타면 뒤쪽의 새들은 헛되이 체력을 낭비하지 않고 날 수 있다. 선두 새가 지치면 후방에서 여력이 남아있는 새가 선두에 선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철새는 그토록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마루칸에 적용시킨 것이 사이토 씨였다. 마루칸은 대리점 10개사가 병렬로 존재하는 집합체와 같은 조직이다. 10개 회사가 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계획이나 상품을 도입하려고 할 때 한 대리점이 먼저 시험해 본다. 선두세가 되는 것이다. 성공하면 그 노하우를 뒤쪽에 전달한다. 다른 기획안이 나오면 이번에는 또 다른 대리점이 선두에 선다. 대리점이 10개나 있으니 그야말로 10인 10색이죠. 각자 개성이 다르니 그 기획이 맞는 곳에서 먼저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다른 멤버들에게 전달해서 모두 함께 공유하면 되죠. 점포 판매 계획은 오사카와 우리 두 곳이 선두에 서서 시작했다. 그 양자의 성공이 확인된 후에야 축적된 노하우가 다른 대리점에 전달되었다. 마루칸의 영업 형태는 현재 직영점과 특약점의 점포 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이때의 노하우를 전사가 공유한 결과이다. 철새 경영의 성공 사례인 것이다.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서 여행을 하고 있다. 모두 함께 공유한다고 하면 때로는 서로의 발을 잡아 끌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반대이다.
모두가 힘을 모으기 때문에 파워가 몇 배로 강해지는 느낌이다. 점포를 늘려나가면서 회사 전체의 매출은 급상승했고 이것이 말로만 듣던 철새 경영의 위력이란 말인가 나는 아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이토시가 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사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을 꺼냈다. 나는 한 번 사귀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야. 10명이나 되는 친구들과 평생을 함께 해야 하니까 이 이상은 무리일지도 몰라. 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당황한 나에게 할 수 없군. 그럼 긴장도 조금만 사귀어줄까? 라고 말하며 너털 웃음을 짓는 것이었다. 철새의 강한 결속력을 말하려 한 것일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점포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 지니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사이토시로 하여금 그런 말까지 하게 만드는 시빈과의 끈끈한 관계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나는 그것이 더 궁금했다. 20년간 마루카는 점점 더 견고하게 편대를 지으며 비행하고 있었고 아마도 사이토시와 시빈의 제자 사이에 유대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었다. 그토록 강한 유대감은 대체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 철새의 강한 파워를 느낄 때마다 나는 그 유대감의 출처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거슬러 올라간 것은 결국 내 어린 시절의 그 찻집이었다. 사이토시와 제자들이 처음 만난 20년 전의 찻집. 거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고 어머니에게도 질문을 해가면서 20년 전의 만남을 그려보려 했었다. 과정을 즐기면 인간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 사이토시가 자주 가는 찻집은 두 군데였다. 피크닉과 톰 소요. 찻집끼리 사이가 좋아 공통된 단골 손님이 많았고 나의 어머니인 가즈미 사장과 이시가와 사장, 하나의 사장, 우노 사장, 지금 우리가 시빈의 제자라 부르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이 두 찻집의 단골들이었다. 피크닉의 주인이 지금의 이시가와 사장이다. 그 밖에도 두부장수, 세일즈맨, 자동차 학원 강사, 학생 등 직업은 다양했다. 시빈의 제자 중 시바무라 사장과 밑장 선생은 이 모임과는 관계가 없지만 8인이 모두 같은 찻집에 모였고 거기서 마루칸이 탄생했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전설의 찻집이라 칭하고 싶어질 만큼 불가사의한 인연을 느끼게 된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점심을 먹이러 다녔던 찻집도 두 군데 중 하나였다. 아직 어린 아이였던 내게는 단편적인 기억밖에 없지만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단골 중 누군가가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옆에서 갑자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이토시였다고 한다. 그것도 누구나 해줄 수 있는 평범한 위로가 아닌 독특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우리 뇌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잠재의식이다. 마음의 고민을 해결하면 장사의 고민도 해결된다. 등등. 지금은 그의 독특한 화법을 익히 알고 있지만 당신은 아무도 사이토시를 알지 못했으므로 기묘한 말을 하는 사람이야. 사이토라는 사람,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아닐까 등 의견이 분분했다고 한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 사이토시의 조언은 핵심을 찌르는 것뿐이었다. 얼마 안 있어서 사이토시가 와 있어요 라는 전화가 돌면 이를 팽개치고 모일 정도로 단골들은 그와의 만남을 고대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사이토시의 이야기는 재미가 있었어. 참 즐거웠지. 사장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사이토시는 엄청난 독서가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독서 방식도 예사롭지 않다. 초등학생 때부터 한자로 된 책을 봤다는데 노자나 장자를 원문으로 읽는다.
본초 강목 등의 한서부터 성서, 유대교의 성전 탈무드, 철학서, 사상서, 역사서 등등 지금도 화제의 과학서, 의학서 등을 빼놓지 않고 섭렵하고 있다. 아마도 사이토시의 머릿속에는 동서고금의 빼어난 지혜가 빼곡히 들어차 있을 것이다. 그런 머리에서 나오는 조언이니 비엄한 것이 당연했다. 나도 기억나는 것이 있다. 중학교에 막 들어갔을 무렵 학교 분위기에 동화되지 못한 내가 사이토시를 찾아가자 잠재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의식은 불과 1, 2%야. 남은 98%는 잠재의식의 형태로 쓰지 않고 있지. 그러니 잠재의식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실현 가능한 일이 훨씬 많아질 거야.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중학생을 앞에 놓고 격려할 때 잠재의식 이야기부터 꺼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뇌의 특수한 방식으로 작용하면 잠재의식을 발굴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그의 이야기는 타당했지만 그것은 나중에야 한 일이다.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던 나를 위한 사이토시 나름의 조언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찻집에서 정확한 조언을 해주는 사이토시는 내 기억에도 걱정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늘 평온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근심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손님들 가운데서 사이토시는 어떤 의미로는 겉도는 존재였지만 그런 묘한 사람이 부자인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자 단골들은 또다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이토시는 언제나 상인임을 자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시작한 건강식품 판매는 20년 전에는 아직 생소한 장사였던 것이다. 다만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세상의 상식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데 사이토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단골들은 급속히 사이토시에게 흥미를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근데 찻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묻는 나에게 어머니는 선뜻 대답했다. 영혼 이야기. 돈 버는 데만 집착하면서 자신만 행복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은 안 하면서 이상만 쫓는다고 행복해질 수도 없고요. 살아가는데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뭐든지 한순간에 손에 쥘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을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면 인간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죠. 우리의 영혼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이토시는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 영혼의 성장이라는 발상에 어머니를 비롯한 단골들은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장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머니는 많은 고생을 하셨으나 그 누구도 어머니의 인생을 염려해주지 않았다. 어머니 자신도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볼 여유가 없었을 것이지만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 사이토시였다. 혼자서 이런 고민을 한다면 엄두가 안 나지만 사이토시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받으면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즐겁게 일을 하면서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만일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영혼의 성장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른 사장들도 사정은 비슷했을 것이다.
각자 영혼의 성장이라는 말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이토시와 함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을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면 인간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죠. 우리의 영혼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다른 상식을 가진 사람 정도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이토시의 말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는 것을 10인의 제자들은 눈앞에서 지켜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10인의 사이토시에 대한 신뢰는 점점 강해졌을 것이다. 지금도 그 과정은 계속되고 있다. 즐기면서 인간으로서 성장하려 하고 있다. 영혼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마루칸의 강력한 유대는 여기서 유래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